당시 청구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 만날 때 1,000만 원이잖아요. 문자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고.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각서를, 효력을 인정을 할까?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요새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굿파트너는 이제 장나라 배우님이 주연을 하신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저도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변호사 드라마 봤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이혼을 다루기도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은 안 했는데 이혼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혼은 저도 사실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저번에 이제 사실혼 이혼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혼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면은 또 불륜이죠. 불륜에 대해서는 뭐 워낙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불륜 중에 이제 불륜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불륜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용어로서는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혼은 생각보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가지고 혼인신고만 하면은 그대로 끝이거든요. 두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맞아서 협의 이혼을 한다 해도 뭐 숙려기간도 거쳐야 되고 법원에다가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나는 이혼을 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민법 제840조는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해서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부정행위는 흔히 생각하시는 성행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벼운 스킨십이나 애정행각 또는 애정 어린 문자들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를 어떻게 잡는지, 사실 굉장히 두 사람의 내밀한 어떤 관계일 텐데 어떻게 그걸 잡아서 재판까지 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략 한 뭐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일 흔한 거는 아무래도 휴대전화에서 보는 게 제일 흔합니다.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거를 이제 증거 자료로 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보통 이제 집에 같이 사니까 PC 카톡 같은 게 띄워져 있을 때 좀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혹은 자녀들이 이제 아빠나 엄마 핸드폰을 보다가 발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뭐 이런 게 좀 많은 타 배우자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등산 모임에 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 이 사람만 만나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런 걸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을 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지인들의 제보입니다. 이게 은근히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륜관계, 부정행위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라든지 동창회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인들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두 사람의 회사 내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안다. 그래서 복사기도 스스로 팩스를 보낼 수 있을 정도다. 두 사람만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숨겨가면서 연애를 하신다고 해도 이제 불륜 행위는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발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제일 확실한 경우인데 아주 가끔 호텔이나 모텔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거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영상을 촬영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모텔 입구에 CCTV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카드를 만약에 같이 쓴다? 그러면은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거기 가서 이제 잠입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CCTV를 달라 이렇게 해서 증거를 채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이혼해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통상 이제 모텔 같은 데서는 CCTV를 한 2주 정도 보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잡고 싶으시면은 2주 안에 빨리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증거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을 뭐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행위를 발각했다면 다들 이혼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조금 이혼 안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안일수록 자녀를 위해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발각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서. 왜냐하면은 나의 배우자한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한테만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재판 단계로 가지 않고 각서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 각서를 쓴다는 거는 더 이상 뭐 이 사람과 만나지 않겠으며 만날 시에는 뭐뭐뭐뭐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은 미혼 여성분하고 기혼 남성분이 이제 사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1차로 기혼 남성의 아내분, 그러니까 본처라고 할게요. 그 본처분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처분이 이 미혼 여성분한테 각서를 쓰면은 이거를 한번 넘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각서 내용이 되게 독특했어요. 사적으로 연락할 경우 1회당 100만 원, 사적 대면 시 1회당 1000만 원, 성관계 시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하셨으면은 사실 안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고도 이 미혼 여성분이 기혼 남성분을 계속 만났던 거예요. 이 사실 미혼 여성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혼 남성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는 본처와 이혼할 예정이다. 이미 이혼 절차를 뭐 진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너와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꾸준히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 여성분이 이런 각서를 쓰시고도 남성분을 또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게 또 들켰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본처분이 금액을 다 청구를 하신 사안이었는데 당시에 청구 금액이 정확하진 않은데 약 2억 원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 만날 때 1000만 원이잖아요. 문자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 넘어가는 게 순식간에 솔직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각서를 효력을 인정을 할까? 정답은 법원은 각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서가 이제 피고, 그러니까 미혼 여성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두 사람을 못 만나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사실 판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뭐 1회 뭐 사적 대면시 뭐 1000만 원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됐느냐 하면은 전부 다는 인정이 안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기혼 남성이 사실은 먼저 뭐 이혼할 거다, 뭐 너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한 것들은 좀 밝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위약금의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봐서 이거를 50% 수준으로 직권 감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서, 어떤 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는 다 효력이 있고 그거에 따른 위약금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약금이 액수가 너무 크다 할 때는 뭐 통상 한 50% 내외선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 감액은 될 수 있지만 이런 각서는 분명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와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은 뭐 부정행위를 하신 분이든
부정행위를 당하신 피해자분이든 어쨌든 뭐 두 사람 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각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적절한 금액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전화나 혹은 요즘 이메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메일 같은 걸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림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